안녕하세요. 영시의 남자 김동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죠.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박사님 드디어 네. 영시의 남자에 좀 사례가 들어왔어요. 와, 네. 사례가 첫 사례네요. 근데 좀 너무 사례를 좋아요. 딱 보는데 네네. 좀 센 것 같아요. 어떤 사례길래 그렇게 뭐냐면은 세요? 네네. 아하. 지금 사례자가 얘기하시는 것처럼 먼저 이제 사례자가 좀 어려운 얘기를 하셨네요. 가스라이팅 얘기를 하셨는데 이 가스라이팅에 대한 정의 먼저 얘기를 좀 드리고 일단 시작을 해야 되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것은 연극에 가스등이라고 하는 연극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연극에서 이제 유래가 된 말들인데 이제 정신적 학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 알고 있으면서 이제 뭔가를 거짓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어떤 상황 조작이라든지 거짓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상대방에게 계속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에게 유리하게끔, 그러니까 거짓말인데 자기가 유리하게끔 하는 거짓말.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계속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뭔가 이렇게 가해자를 그렇게 미워하지 않고, 근데 이유가 있었네. 자, 지금 사례자를 보면 좀 그런 느낌이 좀 들긴 들어요. 막 구타를 당해. 데이트 폭력에 시달려. 그런데 이 때리는 것들이 사실은 의미가 있었다는 거지. 믿게끔 만드는 거죠. 의미가 있고 어쩔 수 없이 때릴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나는 너를 사랑해. 사랑하는데 때리는 것들은 정말 너를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고 내가 사실 집에서 정말 큰 스트레스를 받고 정말 큰 고난이 있고 뭐 예를 든다면 사회적인 어떤 여러 가지 막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분노가 표출이 돼서 나도 모르게 했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성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는 거야.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 나를 때렸을까.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너 많이 힘들지. 그래, 때린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 가해자에게 너 너무 많이 힘들지. 고기를 사주는 경우도 있고 더 위안을 해주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맞았는데도 위안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습관이 돼서 계속 가죠. 그러면 이제 당한 가해자가 이게 약간 이제 좀 왜곡이 좀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게 맞나? 아닌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았는데도 그 상대를 이해할 수 있게 돼버리고. 자, 이걸 그러면 그 상대의 남자는 정말 그런 것일까? 아니면 이게 거짓말로 그랬냐? 자, 그런데 이거 가스라이팅은 거짓말입니다. 100% 거짓말이에요. 믿게끔 만들고 조작된 상황을 만들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줄 수 있도록 내가 나쁜 짓을 한 것을 합리화시키는, 이게 아주 어떻게 보면 데이트 폭력의 전형적인 거예요. 분명히 맞고 얼굴은 부어있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여기서 상담을 이제 하는 사람들이 이제 오셔서 상담을 하면 되게 관계가 좋아. 막 얼굴을 닦여주고 남자가 막 이렇게 되게 예의 있게 행동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맞은 가해자 여성은 내 남자친구 되게 착한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상당히 불쌍한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 왜 그러냐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이제 뭐 어떤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고 가정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었고 오랫동안 힘들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었고 근데 사회적으로는 잘 받아주지 않았었고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을 계속 도와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정말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확인을 해봤더니 완전히 뻥인 거지 뭐. 이런 뻥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여자를 이용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기의 어떤 욕구, 성적 욕구라든지 이런 것들 다 풀고 또 때리고 또 풀고 때리고. 자, 근데 이 여성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이 사람이 이제 무슨 문제 때문에 연계가 됐냐면, 이건 뭐 저에 대한 사례지만 무슨 문제 때문에 연계가 됐냐면 때리는 것들이 항상
성폭행처럼 성관계를 하면서 폭행이 이루어지고 성관계가 끝나고 또 때리고, 자, 이게 뭔가 패턴처럼 계속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어떤 우리가 봤을 때 애정 관계에서 뭐 정말 사랑을 하면서 과격한 어떤 뭐 관계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거는 약간의 좀 병적인, 퇴행적인, 변태적인 뭐 이런 성행위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란 거죠. 자, 그런데 그 행위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통 이제 그 성행위를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중추신경이 마비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혼란스럽죠. 엔돌핀이 상당히 이제 급상승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맞는다는 그 자체를 고통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또 한편으로는 쾌감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로까지도 이제 발전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폭력을 하면서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 여성도 이제 이게 그게 폭력을 하면서 하는 성관계가 더 좋은 성관계, 더 나은 성관계, 더욱 사랑을 받는 성관계라고 착각을 해버리더라고. 자, 이게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사실은. 보통 남성 같은 경우에는 때릴 때의 감정, 그리고 사랑했을 때의 감정이 이원화 딱 돼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사랑을 하는 사람은 때려서는 안 돼, 보호해줘야 돼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좀 이렇게 안 좋은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때릴 때는 정말 무섭게 때립니다. 그리고 사랑을 할 때는 정말 사랑을 하는 것처럼 사랑을 진짜 해버려요. 그리고 양면성이 너무 이제 강하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보통 인간들이 다양한 양면성을 갖고는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다중인격 중에 이분화되어 있는 게 너무 뚜렷한 거예요, 흑과 백과.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막 사랑하는 감정에 대한 것들이 치우쳐져 있다가 또 상당히 폭력적인 부분들로 치우쳐져 있다가, 그래서 지금 이 사례자에게 제가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걸 좀 잘 관찰하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 일단은 내가 맞을 때 아니면 폭력을 당할 때 어떤 상황에서 내가 폭력을 당했는지, 그리고 이 폭력을 행사를 했던 남자친구가 이게 정말 정당하게 폭력을 했는 건지. 근데 정당화된 폭력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트 폭력이 있었다는 그 자체는 폭력에 대한 부분들은 무조건 거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길어지면 하나의 습관의 패턴처럼 만들어지기 때문에 되게 위험해질 수는 있어요. 결국은 뭐 제가 아는 어떤 이제 또 사람도 데이트 폭력이 계속 지속이 되었었는데 또 사과를 하고 또 이제 사랑을 또 이제 갈구를 하고 구걸을 하고 하면서 또 받아주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가 결국은 결혼까지 했거든요. 근데 이혼했습니다. 당연히 이혼할 수밖에 없죠. 사랑을 했는데도 폭력을 행사했던 사람이, 정말 결혼을 해서 사랑을 쟁취하는 사람이 그런 폭력이 줄었을까?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줄어들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연애하시는 분들 뭐 상당히 많이 계시겠지만은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제 폭력적 기질이 있다 그러면 아예 애초부터 어디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애초부터 끊어 놓으셔야 돼요. 아니면 방법은 없습니다. 무조건 끊어 놓으셔야죠. 지금 이제 뭐 정치적인 부분에서 요즘 되게 이슈가 많이 되는 사건들이 하나 있잖아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부분도 사실 뭐 가스라이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인에게 심리나 상황을 이제 교묘하게 조작을 해서 지배력적인 행위를 강요했다, 이제 이런 건데, 이건 뭐 의혹에 관계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제 사회 환경에 있어서는 사실은 지배가 있고 피지배층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지배층들이 항상 갖고 있는 부분일 수는 있습니다. 본인이 이제 힘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배력을 과시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폭력적인 행동들을 뭐 성에 관계된 거든 어떤 뭐 언어적인 폭력이건 폭력적인 부분들을 하고 난 뒤에 합리화하기 위해서 상황적 조작을 갖다 붙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자, 우리가 항상 이야기를 할 때는 성에 관계된 부분들로 하니까 되게 이제 민감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예를 든다면 A라고 하는 교수가 제자에게 어떤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자, 모욕적인 말을 하고 난 뒤에 그 학생을 불러서 미안하다 얘기를 해요. 자, 하면서 사실은 내가 아침에 너 알잖아, 우리 와이프랑 되게 싸웠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사실은 어제 저녁에 다쳐서 내가 되게 예민해졌다. 그래서 이 말을 했다. 미안하다. 라고 한다면 그 학생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선생님, 교수님, 이해해요. 이렇게 갈 거란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사실 사회에서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 이거는 이제 뭐
뭐 피지배를 받는 사람에게만 다 해당하는 것들은 아니고 뭐 다양한 상황에선 다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또 이런 거죠. 어떤 이제 아이가 학교를 지각을 했어요. 지각을 했는데 선생님이 막 야단을 치겠지. 근데 이 아이가 또 거짓말을 하는 거지. 선생님, 사실은 제가 어제 너무 아파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그럼 선생님은 뭐라 그래요? 늦게 온 아이에게 핀자를 주는 게 아니고 몸 괜찮니?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의 일종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 아프거나 가정이 힘들다라는 얘기들을 계속해. 그럼 이 선생님은 이 아이가 늦게 오는 것도 이해해 주지만 선생님이 뭐 예를 든다면 이제 아이가 먹고 싶은 것들을 사준다고 하거나 아니면 용돈을 주거나 아이에게 뭔가 자꾸 이제 뭐가 보살펴 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제 이 아이는 이걸 이제 이용을 하는 거죠. 더욱 체계적이고 교활하게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도 가스라이팅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보통 이제 성에 관계된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이쪽으로 이제 몰입이 돼 있지만 가스라이팅은 상당히 사회 전반에 상당히 많이 퍼져 있는 증상이다. 뭐 증후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보통 이제 피의식이 강한 사람들이 이제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되게 이제 표출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항상 이제 본인이 당했잖아요. 그렇죠? 당하거나 피해를 당하고 있으니까 뭔가 합리적인 것들을 자꾸 갖다 붙여서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 핑계를 댈 때 그 사람 상대방에 대해서 약점을 찾아내는 거죠. 내가 이런 핑계를 대었을 때 상대방은 이런 약점이 있더라. 자, 이런 것들을 캐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어떤 안 좋은 경험들을 많이 했거나 비판을 많이 당했거나 아니면 이제 사회적 약자로서의 뭔가 피해를 당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할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하나는 우월한 감정이 있는 사람. 자, 우월한 것들을 갖고 있으면 결국은 자기 말이 합리적인 말이라고 윽박 질러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윽박 지르기에는 지금 사회가 되게 이제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자기의 뭐 예를 든다면 애처로운 부분들을 좀 끌어내서 뭐 이해를 시키거나 먼저 이런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얘기할 수 있겠죠. 여자가 가스라이팅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이제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조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남자들이 힘이 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성들은 되게 연약하고 약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남자를 조종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나쁜 짓을 했어, 여성이. 남성한테 되게 안 좋은 짓을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한 모습을 보이고 어쩔 수 없이 이럴 수밖에 없었어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버리면 남자는 그 일에 동참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공조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생리증후군이라고 있어서 생리를 겪을 때 우울증이 이제 급상승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도벽이 생기기도 하고 다양한 증상들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 여성은 항상 이렇게 절도를 하는 게 습관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는 생리증후군 때문에 만들어진 것들이 아니야, 결국은. 자기의 쾌감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생리적 증상을 갖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너무 안타깝지 뭐. 자, 그러니까 얘가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고쳐져야 되는데 뭐 예를 든다면 전문가들에게 전문의한테 가서 뭔가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해주지 않고 도둑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절도를 도와주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망을 봐주고 여자를 훔치고 그러면서 쾌감을 갖고 서로가 즐기고, 저게 되게 위험한 상황인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그 여성의 꼭두가시가 된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남자들이든 여자들이든 그 사람을 사랑을 하고 애착을 많이 갖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믿음과 신뢰가 같이 기저에 깔리잖아요. 그렇죠? 자, 이걸 가지고 이용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 정신적인 문제를 뭐 떠나서 정말 가해자, 그리고 피해자는 상당히 큰 정신적 충격을 받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뭐 결국 이제 문제가 돼서 뭐 트라우마가 생긴 거죠. 이성에 대한 트라우마가 심각한 문제가 생겨가지고 결국은 뭐 남성을 만나지 못하고 여성을 만나지 못하고 이제 이런 문제로 확산이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어떻게 뭐 헤어지는 게 낫나요, 아니면? 저는 뭐 명확히 얘기 드릴 수는 있습니다. 헤어지시는 게 맞고요. 폭력은 어디든 용납이 될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자, 이건 만약에 습관이 됐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일 테니까. 좋은 사람 되게 많이 있어요. 뭐 없으시면 오세요.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만나지 마시고, 그리고 만약에 정말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치료를 먼저 이야기해 주세요. 약을 먹어야 된다면 약을 먹고, 그리고 만약에 입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입원을 해야 되고, 그래야 사실은 그 여성을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예. 근데 지금 살해자는 여성이잖아요.
제가 봤을 땐 이 사례는 남성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가해를 한 사람이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자친구를 사랑하는데 난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정상일 것 같아. 근데 가해자는 가만히 있고 피해자가 이런 게 아닐까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런 이제 가스라이팅에 관계된 문제가 이제 커지면 결국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사례를 들었던 것처럼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 가스라이팅 효과처럼 그렇게 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자기 합리화시키고 다 자기 손에 위에 있는 것처럼 자기가 주무르고 자기가 갑질하는 것처럼 그리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포갑하고 자,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포갑을 당하고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자기의 자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사실 사례를 주신 분 되게 용기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오픈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분뿐만 아니고 사실 저희 프로그램은 뭐 성에 대한 부분 아니면 지금 이제 뭐 연애 상담도 괜찮고 교육적인 부분도 괜찮습니다. 심리적인 전반적인 것들을 다 다루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좋은 선물도 드리니까 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시의 남자 김동철이었습니다.